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5년 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분석했습니다. 동성애 옹호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로 논란을 겪고 있는 장신대가 동성애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구금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청원이 기각됐습니다. 세계 선교협의회가 선교와 거버넌스에 대한 포럼을 마련하고 선교의 패러다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독 실업인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지난 5년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계속 늘고 교회 내 봉사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성도는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 3년 전과 비교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응답자의 49.6%가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변했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47.9%로 나타났습니다.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5년 전인 지난 2012년보다 약 2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3.3%를 기록해 5년 전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목회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엔 출석하지만 주일 예배 참석 빈도가 줄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회에 나가더라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온다는 사람이 5년 전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도 친교 모임이나 교회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성도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전문가들은 10수년째 이어져온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각 교회 필요에 맞게 성도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정서들을 고려해서 일종의 맞춤형 목회와 그런 신앙생활들이 추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보단 앞으로 나갈 방향을 올바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5월 장신대 일부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미의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진행해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장 통합총회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장신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는 예장 통합총회 전국 장로 수련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학교의 대처와 입장이란 성명을 배포했습니다. 장신대는 성명을 통해 통합총회와 입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재반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교단 내 신학교 최초로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고 총장 직속 동성애 대책 자문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의 정관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장신대는 사상,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장신대 모든 구성원이 총회 결의를 지지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에 구금됐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죠. 기성총회와 백선교사의 가족들은 혐의 없이 체포된 백선교사의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선교사의 보석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년째 필리핀 선교를 해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의 구속 적부심과 보석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백 선교사는 현재 시티제일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입니다. 한 달 반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내고 있다며 자유의 몸이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일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순영 사모는 백 선교사가 있는 교도소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감시도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쪼그리고 자야 될 정도로 엄청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발은 뻗으실 수는 있는데 쥐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배 사모는 또 백 선교사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다리가 한쪽이 약간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리를 계속 안 쓰니까 지난번에도 어디 내려오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저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백 선교사 석방 대책위는 백영모 선교사의 정식 재판에 앞서 필리핀 현지 로펌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재심 결과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배순영 사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현재 2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공동 목표에 참여하게 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하는 말로 거버넌스란 단어가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비영리 조직 등에서 중요성이 폭넓게 논의되면서 한국교회에도 건강한 거버넌스가 정착해야 한다는 조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단체나 교회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조직과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국교회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공익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서울신대 양용희 교수는 최근 교계에서 큰 이슈인 목회자 과세 문제를 예로 들어 결국 교회나 선교단체도 국가란 거버넌스 안에 속해 있다며 기독교가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리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독실업인들이 나섰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중소기업 경영자협회, 중소벤처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승률 회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독실업인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중소기업 경영자협회 김황일 부회장은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배출된 차세대 리더들을 채용해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멘토단 운영과 회원사 인턴십, 청년 연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관별 신규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석창우 화백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했다고 합니다.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전돼 두 팔을 잃은 석화백은 의수로 그림을 그리며 수묵 크로키란 독창적인 화법을 개척했는데요. 3년 전 여생을 성경을 쓰면서 보내고 싶단 마음에 화선지에 창세기부터 적어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루 4시간씩 필사에 집중하며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다윗이나 이제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땐 내가 그 사람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 필사를 했었거든요. 의수의 의지에 쇠갈고리에 붓을 끼우고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성경 말씀은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석창후 화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삶의 여정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우 송재희, 지소연 부부가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끕니다. 두 사람은 SNS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년 등 미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송재희 씨는 광활하고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같이 삶이 바뀌었다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0년 가약을 맺은 송재희, 지소연 부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깊이 아껴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혼 부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크리스천 배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여성 듀오 CCM 밴드 홀리원이 4집 정규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앨범 다시 봄처럼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봄처럼 또 아침의 햇살처럼 우리 곁에 있다는 고백을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동행은 답을 알 수 없는 두렵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번 앨범엔 따뜻하고 잔잔한 보컬이 돋보이는 11곡의 창작곡이 수록됐습니다. 홀리원은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하고 훗날 부를 때마다 힘을 얻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고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질 송환 등 선의를 보였다며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송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빨리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뒤 29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라며 통신선 복구는 UN 안보리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의 군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통신선 복구는 남북의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동해지구의 완전 복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나흘간 온열질 환자가 285명이나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과 15일에 사망한 2명은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거주하던 80대 할머니로 밭과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 탈북민 인권연대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신변 보호와 인권을 보장해달라며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남북평화재단이 오는 19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평화체제 이후의 한반도와 북한 선교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가 평화시대의 한반도 미래구상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30일 청년 이슈 포럼을 진행합니다. 결혼과 비혼 사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한국 사회 비혼 동향을 살펴보고 교회와 비혼 세대가 말하는 결혼관이 어떻게 다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꿈꾸는 아이들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사업단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9개 지역에서 70여 파트너십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의 홍보대사론 배우 박하선 씨가 위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